요즘 친구들이 커피하면서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한편 이해가 돼요. 저도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오 이런 생각을 했지? 친구? 뭐한 친구지?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요. 어떤 거 보면 이런 걸로 유튜브를 해도 되나? 그렇게 접한 친구들은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되게 제자분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유명한 바리스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요. 또 뭐 유명해지셨어요? 안 그랬는데. 내가 비루한 시절에 걔네들도 비루했는데. 대표님 세대를 몇 세대라고 해요, 보통?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1세대라고 하는 분들 앞전에는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고등황제로 가진 않을 건데. 근데 갑자기 막 그 박이주 선생님 그때부터 막 일서삼박 세대 분들을 막 1세대라고 하시는데 그냥 다 선생님들이고 선배님들이고 가서 한 번이라도 인사드렸으면은 저보다 오래 하셨으면 선배님이시죠. 그럼 핸드드립 교육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교육은 네. 2011년도부터 했어요. 그 전에는 계속 바에서 일을 했었고 처음 면접 가서 거기 대표님이 저한테 케냐 WA를 내려주셨었는데 마시고 울었어요. 근데 왜 울었는지 지금도 잘 몰라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는지와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 카페에서 먹고 자고 했어요. 26살이었는데 그때 몇 년도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2001년도죠. 2001년도. 네. 커피 프린스가 방영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한참 전이요. 저희 엄마는 제가 다방에서 먹고 숙식을 하면서 그때는 핸드드립 어떻게 배우셨어요? 지금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뭐 이렇게 교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배우기 굉장히 쉬운데 사장님들한테 배웠어요. 사장님들한테. 네. 사장님들한테 질문할 수 없어요. 옆에 다소곳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서 있다가 봐라 이제 커피가 입을 하고 벌리면 물을 주는 거야. 진짜요? 그래서 입을 왜 벌릴까? 약간 이런 고민들. 왜냐면 저는 커피하기 전에 감상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빠른 편이었는데 이 커피가 되게 철학 같고 막 인문학 같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입은 왜 벌린다고 할까? 분쇄된 원두가 입을 벌리는 순간 그때 물을 줘야 된다. 뭐 물을 넣고 이제 두 번째 추출은 언제 하나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들여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느 순간 물을 다 오하고 말을 한다 그러면 말은 언제 할까? 나는 안 들리나 막 이런. 사장님이 만약에 불림이 25초야 30초야 그러면 사장님이 내린 커피하고 내가 내린 커피의 맛이 비슷해야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내가 바에 서서 추출을 할 수 있는데 난 이게 너무 하고 싶은데 똑같이 25초 했는데 안 되는 거죠. 바깥으로 8바퀴 안으로 6바퀴 들어왔는데 다음에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손맛이 안 따라가는 물 거예요. 온도도 나왔는데 똑같은 드리퍼를 쓰는데 안 나와. 사장님이 다시 이러면 뭐가 틀려지? 그때는 사실 맛에 대한 분별도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장님 입이 법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야 그러면 뭐가 아닐까? 왜 안 될까? 분명 25초인데 혹시 나한테 속이고 30초 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커피를 자꾸 남겨놔요. 이게 식어도 남겨놔요. 그리고 막 써놔요. 무슨 맛이다라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책에 커피 알갱이랑 이렇게 맛에 대한 노트들 지금 보면 컵노트나 디스크립션 같은 걸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땅콩 맛, 맨 땅콩 맛이에요. 그 당시 커피들이 다 그랬어요. 땅콩 맛, 누룽지 맛, 뭐 약간 탄 맛. 그 세 가지 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했구나. 지금은 이걸로 따지면 그렇게 선호되는 컵노트는 아닌. 네, 그렇죠. 네, 제가 단국대학교에서 박이추 선생님하고 박상호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조교했었거든요, 정범 선생님이랑. 근데 그때는 뭐 이런 거죠. 바깥으로 8번, 안으로 6번. 정중앙에서 일본어의 노자를 그리듯이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가 지나온 길 옆에 색깔이 안 바뀐 쪽을 찾아다녀라. 달팽이를 계속 그려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보가 되게 없었죠. 저희들은 저희 직속 사장님들이 저희 선생님이시자, 스승님이시자, 뭐 대표님이시자, 선배님이시자 이런 모든 일인 다역을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계속 이렇게 보고 배우고 느끼고 맛보고 이렇게 머리 쥐어뜯고. 근데 그것도 제대로 정규 과정을 들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옆에 있다가 다소곳하게 다소곳하게 두 손을 겸손하게 질문도 못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게 라떼는 마리아를 하시는 대부분의 제 또래 분들이 느끼시는 건데 하지도 않고 그냥 질문하는 것은 좀 예의가 없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 커피 자체 문화가 일본에서 배우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좀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조금 갖추는 정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이대고 막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근데 저는 그전에는 Y가 항상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네. 연구사님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논문 이거 왜 이래요? 뭐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면 네. 너는 왜 질문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커피를 하고 나니까 너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 그때는 근데 그게 당연했고 그 당시에는 힘들었고요. 지금은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재밌게 이런 얘기를 하지만 1세대 분들이 경험적으로 쌓은 지식들을 이렇게 듣는다는 게 되게 굉장한 엄청 굉장한 일이었었잖아요. 일이죠. 네. 지금은 되게 뭔가 되게 막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나한테. 네, 대표님 포함해서 그분들 경험으로 체득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들으면 그게 맞아요, 또. 그게 너무 이상한 게 중간엔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경험을 통해 감각적으로 감을 익히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네. 그게 약간 반항심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된 책들을 저희들이 막 접하면서 네. 아 선생님들 얘기가 틀렸어. 아 이게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이게 이렇게 합쳐지고 내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이론이 다가 아닌 걸 다시 경험으로 돌아올 때 맞아요. 아, 선생님들 말씀 이거였구나. 맞아요. 그분들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상황들을 겪으셨겠죠. 또 선생님들이 계실 테니까 그게 뭐 일본에 계실 수도 있고 한국에 계실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죄송스럽고 막 그렇죠. 그때에 비해서는 그럼 지금 커피 배우기 되게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아니요. 요즘 친구들이 커피 하면서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한편 이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도 사실은 제가 오늘 기구들을 준비했지만 이 기구에 대한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네. 누구 말이 맞냐고. 저도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오 이런 생각을 했지? 이 친구? 뭐한 친구지? 막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요. 어떤 거 보면 이런 걸로 유튜브를 해도 되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는데 이걸 맞다라고 받아들일 텐데 막 걱정이 되는 유튜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한 친구들은 오히려 너무 많은 정보들이 분별 없이 들어오게 됐을 때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좀 같이 하게 돼요. 커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이 없어란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오늘까지만 내가 아는 정답이죠. 오늘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론들이나 경험들을 완전 확 깨부시는 다른 얘기들이 나와서 내가 그걸 경험하고 이거 맞는데? 그러면 어제까지 수업한 거 다 뻥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그 얘기 꼭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어디 가서 네가 배웠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거든. 네. 일단 1차적으로 나를 욕하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어디서 저 선생님이 어디선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는데 그게 설득이 됐구나 라고 받아들여주고 애프터 수업을 신청하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게 제가 맞아서가 아니라 네.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일 수도 있지만 서필은 대표가 리브레를 만들기 전후로 해서 사실 저희 나라의 커피 맛에 대한 기준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생기기도 했고 맛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전에 칼디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강배전 커피, 심지어 뭐 숯불로 구운 커피, 막 이렇게 수창을 입힌 커피, 약간 태운 건 아니지만 약간 뭔가 이렇게 강한 커피들을 추출하는 게 대세였는데 네. 그게 갑자기 싹 넘으면서 이게 마셔도 침이 흘러서 커피가 줄지 않는 약배전 커피로 넘어온 거예요. 비유가 되게 그렇죠. 되게 찰지하시네요.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추출하지? 내가 하던 방식으로 하면 도저히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막 이제 케맥스 같은 게 막 들어오고 인텔리전시아나 스톰타운 같은 데서 이런 영상들을 막 찍어서 인터넷으로 막 내보내고 할 때였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언제 기점이었어요? 2009년, 10년 요때였던 것 9년, 같아요. 10년. 네. 그때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나름 제가 있었던 커피 바들에서는 얌전히 추출하는 게 대세였는데 갑작스럽게 막 갖다 부으라고 하니까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저 유리는 왜 저렇게 비쌀까? 뭐 페이퍼는 왜 비쌀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처음 SCA 브루잉 핸드북 이런 책들을 이제 구매를 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면서 내가 그동안 선생님들 밑에서 경험으로 감각을 키워야지만 알 수 있었던 브루잉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치화로 데이터로 정립이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원리는 이거고 이래서 이런 거고 이런 거야 이렇게 갑자기 제가 너무 뭔가 이렇게 나의 잃어버린 10년을 나는 왜 그렇게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쥐어뜯으며 나를 자책을 하며 추출을 못한다고 그렇게 나를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정립이 된 얘기를 가지고 나 같은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커피바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커피 한 잔이 마치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손님이 커피를 마시다가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게 그날 하루가 우울해요. 내 커피가 맛없었어. 그냥 커피가 맛없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지 막 이런 게 들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들을 겪겠구나. 다른 후배들도. 그러면 그 나의 잃어버린 10년을 내가 몇
10시간으로 10시간으로 단축시켜줄게. 야, 요만큼만 수업 받고 네. 돌지 말자. 어... 물론 그 1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커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저를 키웠고 그 경험들이 제가 이론들을 이해하는데 훨씬 빠르게 도움을 주었지만 꼭 그래야만 할까. 그래서 저 처음 커피 시작했을 때, 교육 시작했을 때 저희 대표님이셨던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욕하셨어요. 왜요? 왜 그딴 거 가르치냐고. 왜 이상한 소리 해대냐 너. 왜 저렇게 신맛 나는 커피 가지고 내려 싸면서 이렇게 하냐. 막. 왜냐면 그전에는 뭐 이렇게 불림 빼고 뭐 2번에서 3번에 나눈 추출 혹은 심지어 6번, 7번씩 나누어서 추출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불림 이후에 한 번 그냥 원푸어링으로 끝내는 추출을 훨씬 선호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한테 커피를 내려드리면 야, 갖다 버려 이렇게 정말. 그리고 이제 약배전 커피를 만들면 너 이 새끼 너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커피를 만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선생님들 저한테 애정이 있으셨고 제가 선생님들 뒤를 잘 이어서 약간 강배전의 맛에 대한 흐름을 잘 지켜주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죠. 왜냐면 전 제자였으니까 이게 네. 직원이자 제자였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흐름이 바뀌는 건데. 근데 대단하시네요. 변화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강배전 커피 위주의 어떤 감각적으로 핸드드립해서 추출하는 그런 것들을 거의 근 10년간 해오시다가 네. 배전도가 좀 낮은 커피 라이트 로스팅 쪽으로 좀 이렇게 흐름이 좀 넘어가고 이게 이런 커피도 있네? 라고 그런 방법을 시도하고 도전했다는 게 뭐 말로는 쉽지만 실행으로 옮기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내가 한 거를 약간 부정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때 공짜로 커피를 보내주던 곳이 리브레였기 때문에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걸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추출해야 맛있냐? 정말 많이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내가 하던 대로 추출을 해서 먹으면 왜 이렇게 못 갔을까라는 고민이 자꾸 드니까요. 보헤미안에서 갓 나온 그 똑똑한 친구들. 서필은 대표님. 네, 서필은 대표님도 그렇고 김혜기 대표님도 그렇고 그 친구들이 왜 이런 흐름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바꾸어 가고 있지? 왜 갑자기 커핑이라는 걸 저렇게 목숨 걸듯이 하지? 그 당시에는 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지금까지 이어오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제자분들을 이렇게 또 네. 추하게 되신 그걸 거고.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다들 바리스타였어요. 지금은 다들 사장님 되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그러네요. 그때는 이제 막 신입이에요. 뭐 한지 얼마 안 됐어요 했던 친구들이랑 정말 막 이렇게 놀면서 수업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회사에 중역이 되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사장님이 되어 계신 분들도 정말 많고 핵심 멤버들로 이렇게 다들 많이들 커피를 하고 계셔서 반가워요.